다음에 그러면 문제에 있어서요. 3번 문제 되겠는데요. 내부 마찰각 파이U 이꼴 0도다. CU 이꼴 4.5 톤포메다 제곱, 단위 중량이 1.9 톤포메다 삼성되는 포화된 점토층에 경사각을 45도로 하여 높이 8m인 사면을 만들었다. 우측 그림과 같이 하나의 파괴면을 가정했을 때 안전율은 얼마인가? 단, 폭당 중량 W는 133톤/m, 호의 길이 L은 20m이다. 이거는 뭐 간단한 거니까 그냥 파워포인트 상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당강도 타우 F는요, C- 플러스 시그마 다시 곱하기 탄젠트 파인데요. 자, 여기서 C가 4.5톤/m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내분마찰 파이꼴 0이니까 얼마입니까? 시그마 다시 곱하기 탄젠트 파이는 0이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4.5톤/m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활동 모멘트 MD는 뭐였습니까? W 곱하기 D였죠. 그죠? 중량 W가 133이고요. 거리 D가 4.5m입니다. 그러니까 598.50톤/m가요. 근데 여기서 간혹 이런 말들을 합니다. 자, 우리가 모멘트를 이야기할 때 모멘트는 제가 W 곱하기 D다는데, 자, 보죠. MD는 W 곱하기 D인데 이 W가 지금 톤/m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가 메타니까, 자, 우리가 모멘트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멘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힘 곱하기 거리인데, 자, 여기서는 뭐냐면은,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사면이 이렇게 돼 있는데, 뒤쪽으로 무한대가 있는데, 단위 길이 1m, 즉, 뒤로 단위 길이 1m를 잘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옹백에서, 옹백 길이는 무한대로, 옹백 길이는 길지만 어떻게 됩니까? 철근양 같은 걸 계산할 때 1m에 대해서 생각하듯이, 이 토합도 1m를 계산하고, 사면에서도 뒤로 1m라면 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게가 톤/m라는 것이 아니라, 단위 길이에 대해서 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가끔 톤/m로 되어 있고 메타로 되어 있고, 이거 약분해갖고 곱하면은 톤이 아니냐. 저 모멘트의 단위가 톤이다. 인데, 자, 그렇지 않죠. 이거는 힘의 단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톤이고, 거리의 단위는 메타니까, 일반적으로 톤 곱하기 메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간혹 이러면 이것은 틀린 공식이다. 그렇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는 거죠. 이것이 단위 길이에 대한 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자, 톤 곱하기 메타 이렇게 되죠. 단위 길이당 몇 톤 메타다. 근데 보통 그렇게까지는 쓰지 않고 톤 메타만 그냥 쓰니까 그렇게 좀 쉽게 이해하시고요. 자, 저항 모멘트는 어떻게 됩니까? CU 곱하기 R 곱하기 LA 뭐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4.5 곱하기 12, 반지름 R 12 곱하기 LA, 호의 길이가 20m라고 주어졌으니까 1080 톤/m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안전율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율 FS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게, 항상 안전율은 파괴시키는 힘이나 모멘트분에 저항하는 거죠. 저항하는 힘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안전율이 크니까, 밑에가 모멘트면 위에도 모멘트고요, 밑에가 힘이면 위에도 힘이 될 거고, 여기가 응력이 되면 여기가 뭐 강도가 될 거고요. 이건 뭐 여러분들 1차 시험 공부할 때 했던 내용이니까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가 되는데요. 그림과 같은 사면에 인장균열이 발생하여 수압이 작용한다면 FS 개념으로 FS를 구하시오. 자, 보죠. 자, 우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들에 비해서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이번에 인장균열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인장균열. 이것이 뭐 Z0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수압이 생기겠죠. 수압 PW. 그죠? 요거의 작용점은 여기 뭐 3분의 2 지점이겠죠. 이거는 뭐 다른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하죠. 우선 토체의 중량 W는 A 곱하기 감마 T. 원래는 V 곱하기 감마 T인데 뒤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뒤로 1m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A 곱하기 1 곱하기 감마 T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25 곱하기 1.9 하니까 47.50톤/m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호의 길이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했었죠?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세타. 자,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12.48m가 나왔고요. 자, 인장균열 깊이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EC 나누기 감마 T. 자, 근데, 자, 수치차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58m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뭐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은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인장균열 깊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수압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감마 W 곱하기 Z0 인장 균열 깊이 제곱이죠.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감마 W는 1이고요. 곱하기 1.58에 제곱하니까 1.25 톤 퍼 메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활동 모멘트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활동 모멘트는 자 어떻게 되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활동 모멘트는 요 W에 대한 것도 있지만 뭐예요? 수압에 의한 것도 있다고 조금 전에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W 곱하기 D 플러스 PW 곱하기 T 더하기 3분의 2 Z제였죠. 그죠? 공식.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T가 2m이니까 숫자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활동 모멘트가 얼마나 나왔냐면 146.32 톤 메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항 모멘트는 CU 곱하기 R 곱하기 LA니까 205.92 톤 메타가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전율은 파괴시키는 것분에 저항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돼요? 146.32분에 205.92 하니까 1.41이 나왔으니까 요것은 뭐 간단하게 좀 수월하게 여러분들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7번 문제인데요. 자, 다음과 같은 사질토 무한삼인에 있어서 안전율을 구하시오. 자, 이것은 뭐 좀 여러분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에서도 그림에서도 나와 있듯이 지하수면이 지표면까지 있다는 거죠. 지하수면이 지표면까지 있으면 안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FS는 감마 세터분의 감마 서브에 곱하기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파이다. 이렇게 됐죠. 그죠? 자, 지표면까지 있으면. 그 다음에 파괴면 안에 있으면 요항이 없어지는 거고요. 수중에서도 요항이 없어지는 거고요. 자, 어쨌든 요 내용은 여러분들 뭐 했던 내용이니까 쉽게 접근하리라고 보고요. 우선 이 값을 알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감마 세트를 알아야 되고 감마 서브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마 세트의 공식은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2분의 GS 플러스 E의 감마 W를 알아야 되고, 그죠? 근데 E를 알아야 되는데, 또 E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뭡니까? E도 알아야 되고, 비중, GS도 알아야 되는데, 자, 요것들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죠? 사실은 지하수면 안에서는 포화도 S 이코르 100%다. 뭐 그거 다 아는 거니까 우선 문제 해설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간극비 E는 어떻게 됩니까? N이 지어졌죠. 간극률 N이 주어졌으니까 뭐예요? 100-N분의 N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100-50분의 50 하니까 1.0이 나왔고요. 자, 두 번째 포화도 S는요. 어떻게 됩니까? 지하수위 아래에 있는 헐이기 때문에 포화도 S는 100%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니까 S 곱하기 E는 W 곱하기 GS니까 GS는 W분의 S 곱하기 E니까 뭐야? 2.70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포화 단위 중량은 나왔죠. 1 플러스 2분의 GS 플러스 E 곱하기 감마 W니까요. 숫자를 대입하면 E 대신에 1.0, GS 대신에 2.70을 넣으니까 1.85 톤 퍼 메다 삼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안전율은 다 나왔죠. 자, 집어넣으니까 감마 세트 곱하기 탄젠트 베타분의 감마 서브 곱하기 탄젠트 파이니까 집어넣으니까 1.07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질토 문제라도 어떻게 됩니까? 공식 하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절차를 쭉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토질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인 개념이 잡혀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는요, 좀 복잡은 사질토가 아닌 것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8번 문제가 되는데요. 한 무한 자연사면의 경사가 12도로 측정되었다. 지하수면은 지표면과 일치하고 파괴면에서 5m 깊이의 안반층이 있다. 이 비탈의 흙을 채취하여 토지를 시험을 한 결과 다음과 같다. 이 비탈의 안전율은 얼마인가? 단 C 이꼬로 1.0 톤 퍼 메다 제곱, 파 이꼬로 28도, 감마 세트 이꼬로 1.9 톤 퍼 메다 삼성이다. 자, 이거는 반무한 사면의 안정에서 점토 지반의 지하 수위가 지표면에 일치했으니까 공식대로 하자면요, 파워포인트 상에 있듯이, 자, 어떻게 됩니까? 전단 응력분의 전단 강도가 되겠죠. 그래서 감마 세트 곱하기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분의 C 더하기 감마 세트 곱하기 탄젠트 베타 분의 감마 서브 곱하기 탄젠트 파이 하니까 1.70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공식을 다 못 외운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조금 전에 내용 설명에서 설명드리지 않고 토질 믿기처럼 했던 내용이니까 설명드리지 않고 문제에서 한번 해보겠다 그랬는데 자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자 보겠습니다. 이 지표면까지 물이 있다는 거죠. 이게 지표면까지 물이 있고요. 이것이 5m다. 파괴면까지가 이게 이제 파괴면이 되겠죠. 자 우선 여기까지 있으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수직응력 시그마는 어떻게 됩니까? 자 시그마는 우리가 어떻게 했죠? 감마 곱하기 Z 포화됐으니까 감마 세트겠죠. 감마 세트 곱하기 Z에 자 감마 세트 곱하기 Z에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제곱의 베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감마 세트 값이 얼마나 가냐면 1.9고요. 자 그러면 1.9 곱하기 Z가 얼마입니까? 5m죠. 자 곱하기 코사인 제곱의 베타가 자 베타각이 몇 도냐 하면은요 자 12도라 그랬습니다. 요 베타각이 베타 이꼬로 12도다. 12도다. 자 12를 집어넣고요. 자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9.09 톤퍼 메타 제곱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립응력은 마찬가지죠. 물이 요까지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점의 중립응력도 이거 중립응력도 일종의 수직응력이죠. 수직응력이고 유효응력 조금 이따 나왔으면 유효응력도 수직응력이고요. 자 어쨌든 간에 보겠습니다. 중립응력은 어떻게 되죠? 중립응력 U는 어떻게 됩니까? 감마 W 곱하기 Z 곱하기 코사인 제곱의 베타가 되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1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제곱의 12도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나왔냐면 4.78 톤퍼 메타 제곱이 나왔고요. 거기에 비한 전단응력 타우는 어떻게 됩니까? 타우 D는 어떻게 됩니까? 감마 세트 곱하기 Z 곱하기 코사인 베타의 사인 베타가 되겠죠. 감마 세트 대신에 1.9를 집어넣어야 될 거고요. 자, 맞벌이 집어넣어보죠. 1.9를 집어넣어야 되고요. 곱하기 Z가 5m 곱하기 코사인 12도 곱하기 사인 12도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하니까 얼마가 나왔냐면은 1.93 톤퍼 메타 제곱이 나왔다는 거죠. 우선 전단 강도는요. 어떻게 됩니까? 전단 강도는 자, 타오 F는 C 다시 더하기 시그마 다시 곱하기 탄젠트 파이 다시인데요. 요 시그마 다시는 어떻게 됩니까? 전응력 마이너스 중립응력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자, 문제상에서는 C가 얼마냐면은 1.0이라고 했죠. 1.0 더하기 자, 유효응력은 어떻게 돼요? 시그마 빼기 U가 되니까 전응력 시그마 빼기 유효응력 하니까 얼마 되죠? 자, 집어넣어 봅시다. 9.09 마이너스 중립응력 4.78 갈로 닫고 탄젠트 내부 마찰각이 28도입니다. 28도를 입력하니까요. 자, 얼마나 나왔냐면 3.29 톤퍼 메타 제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안전율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율 FS는 어떻게 됩니까? 타우 전단응력분의 타우 F니까 자, 이거는 파괴시키려는 힘이고 이거는 저항하는 힘이죠. 그러면 1.93분의 3.29 하니까 1.70이 나왔습니다. 1.70. 답은 공식을 쓰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개념은 똑같죠. 왜? 수직응력과 중립응력을 뺀 것이 유효응력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전단강도 공식이 이거였다는 거 다 아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은 복잡해 보일지 몰라도 토질및 기초를 조금만 공부하신 분은 다부 더 수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문 문제 12번인데요. 한번 보죠. 그림과 같은 조건 하에 복합활동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토합은 랭킨식을 이용하고 단위 길이당에 대한 계산하고 소수 세 자리에서 반일름하세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합활동력이 작용하는데요. 자, 조금 전에 내용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우는 사면이 이쪽으로 작용할 거니까 이쪽에는 작용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주동토합이 생기고요. 이 반대편은 물려서 압축이 생기니까 이쪽에는 수동토합이 생깁니다. 수동토합. 자, 그 이유는 알죠? 자, 사면이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이쪽에는 팽창이 이루어지니까 주동이고요. 이쪽에서는 압축이 이루어지니까 수동토합이 생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우선 먼저 주동토합부터 보죠. 자, 주동토합이 만약에 이렇게 작용한다고 생각하면은 자, 여러분들은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해야 되니까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KA부터 구해야 되죠. K는 어떻게 돼요?
자, 1 플러스 사인 파이분의 1 마이너스 사인 파인데 내부마 차각이 30도니까요. 얼마요? 이거는 계산하면 3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PA를 전주동투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KA 곱하기 감마 곱하기 H의 제곱. 뭐 이 공식은 다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니까요. 자, 어떻게 되죠?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감마가 1.8이었습니다. 1.8 곱하기 H가 얼마예요? 이 9m. 9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나오면은 24.30 톤 퍼 메타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쪽인데 수동투합인데요. 자, 이쪽 부분은 이제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죠. 자, KP가 되겠죠. KP. 자, KP는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1 마이너스 사인 파이분의 1 플러스 사인 파이. 즉 KA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3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PP 부분. 자, 전수동투합. 자, 이건 어떻게 되죠? PP는 자, 2분의 1 KP 곱하기 감마 곱하기 H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감마가 얼마예요? 1.8. 그 다음에 H는 뭡니까? 요거에 대한 H 해야 되겠죠. 그죠? 곱하기 3의 제곱을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나오냐면은 24.30 톤 퍼 메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자, 우리가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안전율 FS는 뭐였습니까? 파괴시키는 힘. 자, 이 힘이었죠. PA분의. 자, 저항하는 힘이 뭐였습니까? PA분의. 저항하는 힘이 PP, 수동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착력에 의한 거. C 곱하기 L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마찰력. W 곱하기 탄젠트 파이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요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자, 어쨌든 간에 점착력. 자, 여기에 대한 점착력, 요 부분에 대한 점착력이 생긴다는 거죠. 요 부분에.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점착력이 생기는데, 자, 점착력은 뭡니까? C 값을 요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요 값을 써야 된다는 거죠. 왜? 이 위에 있는 사면과 아래 혁의 점착력이니까 C 곱하기 L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뭡니까? W 곱하기 탄젠트 파이. 자, 이 마찰력은 뭡니까? 이 법선력 곱하기 법선력, 이 사면의 무게. 자, 이렇게 하면 이 W 곱하기 탄젠트 파이인데 이 파이도 어떻게 됩니까? 이 사면과 이 혁의 마찰각이기 때문에 이 파이각을 써야 됩니다. 마찰각을 써야 됩니다. 이것은 내부 마찰각이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게 W가 해야 되는데 W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W는 감마는 부피 V분의 무게 W니까 우리가 하면은 W는 어떻게 됩니까? 감마 곱하기 부피 V였죠. 그죠? 자, 감마는 V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A 곱하기 D로 1m. D로 무한대의 길이가 있는데 1m를 잘라서 생각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뭡니까? 요 사다리꼴의 단면적은 뭡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나누기 곱하기 높이. 뭐 다 아는 내용이죠. 우선 A부터 먼저 계산해보면요. 어떻게 되죠? A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어떻게 돼요? 윗변 3 더하기 아랫변 9 곱하기 높이 나누기 곱하기 높이. 요 거리가 얼마냐면은 자, 문제상에서 거리가 9m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9m. 여기 9m로 되어 있습니다. 9m 곱하기 9를 한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그 사항이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요. 자, C 곱하기 L은 2 곱하기 9 해갖고 18톤 메타가 될 거고, 퍼 메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찰력에 의한 저항력은 W 곱하기 탄젠트 파이니까 8.50 톤 퍼 메타가 됩니다. 그러면 안전율을 이제 집어넣으면 되죠. 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PA가 24.30이 나왔고요. 자, 24.3. 그 다음 PP가 뭐였죠? 24.3. 자, 24.3 곱하기 C 곱하기 L이 아까 얼마나 나왔냐면요. 18이 나왔고요. 플러스 W 곱하기 탄젠트 파이가 8.5가 나왔습니다. 8.5.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나왔냐면은 2.09다는 거죠. 이 내용들은 사실은 뭐 새로운 문제지만은 이 PP나 PA 같은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 토질 및 기초에서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문제 13번 보면요. 그림과 같은 사면의 안전율을 구하시어 단 감마는 1.8톤 per 메다 삼성이다. 자, 문제의 그림을 보시면요. 파괴 사면이 어떻게 됩니까? 5도 정도 수평면에 대해서 경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면도 경사져 있고 파괴면도 수평면에 대해서 경사져 있는 경우죠. 그러면서 두 개가 서로 평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런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사면 밑면의 길이는요, 거기 그림에 있는 7m라는 것은 수평거리이기 때문에 됩니까? 사면의 거리 L은 어떻게 됩니까? 7 나누기 코사인 5도 해가지고 7.0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면의 중량 W인데 W라는 것은 뭡니까? 감마 곱하기 V인데 V는 다시 A 곱하기 D로 1m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선 먼저 A부터 알아야 되는데 단면적 A라는 건 뭡니까? 2분의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인데 자 1.5가 윗변이 되고요. 아랫변이 6.0m 되죠. 그러니까 나누기 곱하기 높이가 7m, 높이가 수평거리이기 때문에 된다는 거죠. 사경거리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단면적 A가 26.25가 나오고요. 거기서 26.25를 대입시키면은 W 이꼴로 47.25가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의 경우는 공식을 보면은 공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은 조금 어렵고요. 자, 문제를 한번 보죠. 우리가 그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수평면에 비해서 파괴면이 이렇게 경사져 있고요. 그런데 문제상에서 PA는 뭐였습니까? 이 수평면에 대해서 이 각도가 베타 A였죠? 베타 A. 베타 A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파괴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파괴면에 대해서 생각할 겁니다. 파괴면에 대한 법선력과 수직력인 법선력과 전단력을 생각하면 되니까요. 자, 여기에 대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요 각은 베타 A 마이너스 베타 A에서 세타만큼 뺀 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W는 연적으로 작용하니까 이 경사가 세타만큼 되어있으니까 요 각도 세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PP 같은 경우는 수동타압 같은 경우는 이 각 전체가 베타 P였는데 됩니까? 이 사면이 수평면에 대해서 세타만큼 기울어졌으니까 그래가지고 베타 P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요. 자, 요 그림을 잠깐 생각하면요. 자, 우선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파괴면에 대해서 한다. 수평면이 아니라 파괴면에 대한 전단력과 법선력, 즉 수직력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자, 이 파괴면에 대한 어떻게 됩니까? 이 전단력은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니까 세타만큼 길어졌으니까 W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법선력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 법선력은 노란색으로 할까요? 파란색으로 하죠. W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것이죠. 자, 열어놓고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PA에 대한 이 사면에 대한 수직력. 자, 수직력 이렇게 작용하겠죠, 수직력. 이 수직력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려고 하는 힘, 이 전단력에 대해서 한번 나눠줍시다, 전단. 자, 이게 PP니까요. 내려가려고 하는 힘은 어떻게 됩니까? PA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베타 A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세타가 되고. 이 수직력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요걸 지워버리죠. 지워버리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것이 PA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사인이 되겠죠. 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 PA고, 여기 지금 전단력이, 그리고 여기 법선력이니까, 법선력. 자, 그러니까 법선력은 어떻게 됩니까? 자, PA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사인 베타 A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 수동토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동토합도. 자, 요 파괴면에 대한 법선력을 생각할 수 있고요. 법선력.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전단력. 자, 전단력을 노란색으로 해야 되죠. 자, 전단력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단력.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전단력은 어떻게 됩니까? PP 곱하기 PP 코사인 베타 P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거고요. 요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 PP 곱하기 사인 어떻게 됩니까? 베타 P 마이너스 세타가 될 겁니다. 자, 이거는 뭐 그림을 따져 놓고 생각하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선 법선력부터 구해보자. 법선력. 자, 우리가 법선력은 밑으로 작용하는 것을 플러스로 놓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W 곱하기 그러니까 밑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아래쪽 방향으로 이 파괴면에 대해서 밑으로 작용하는 거. 그럼 뭡니까? W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PA 어떻게 됩니까? 요거 PA 곱하기 면의 직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지금. 자, 법선력은 자, 다시 색깔로 가지고 하면요. 여기 되겠죠. 요거 파란색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쪽으로 하니까 W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PA 곱하기 사인 베타 A 마이너스 세타가 있죠. 자, 요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근데 어떻게 돼요? PP는 위로 작용하니까 마이너스겠죠. PP 곱하기 사인
베타 P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선 파워포인트 상에 있는 법선력 N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하면은 요 파괴면에 대한 법선력은 하나, 둘, 세 개인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자 W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PA 곱하기 사인 베타 A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PP 곱하기 사인 베타 P 마이너스 세타 하니까 47.298 톤/m 가 나왔는데 이것은 뭐 계산해 보시고요. 거기에 비해서 전단력을 한번 보죠. 전단력. 자 전단력은요. 자 노란색이죠. 자 전단력 요거 내려가려고 하는 힘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저것도 내려가려는 힘도 있고요. 그 대신 여기 요렇게 작용하니까 뭐예요? 이건 올라가는 힘이죠. 그러니까 이걸 플러스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W 곱하기 사인 세타는 플러스 PA 곱하기 코사인 베타 E 마이너스 세타는 플러스 요거 PP 곱하기 코사인 베타 P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다시 보시면요. PA 곱하기 코사인 베타 A 마이너스 세타 플러스 W 곱하기 사인 세타 마이너스 PP 곱하기 코사인 베타 P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8.672가 나왔는데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보면은, 자, 안전율이 문제인데요. 자, 안전율은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안전율 FS를 한번 보겠습니다. FS. 자, 안전율은 항상 파괴하는 것분에 저항하는 것인데, 자, 파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첫 번째가 전단력이죠, 전단력. 전단력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항하는 힘은 뭡니까? 점착력 C 곱하기 길이 L 더하기 뭐죠? 법선력 N 곱하기 탄젠트 파이 다시가 되겠죠. 그죠? 저 뭡니까? 이것이 이 녀석 지금 여기서 보면요. 이 힘은 파괴하는 힘인데 파괴하는 힘이 플러스 이거는 저항하는 힘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 걸 보면은 점착력 C 곱하기 L 요 부분에 이 파괴면 사이에 생기는 점착력과 그 다음에 법선력에 의한 마찰력 우리가 이 N 곱하기 탄젠트 파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복합사면에서 어떻게 됩니까? W 곱하기 탄젠트 파이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C가 얼마냐면 2.0이 나올까요? 조금 전에 L이 7.03이 나왔고 플러스 N 값이 47.298 곱하기 탄젠트 10도 나누기 T가 되겠죠. T. 자, 8.672 하니까 2.58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답을 보시면은 공식을 쓰는 것과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이것을 제가 파워포인트 상에서 설명하기 어려서 칠판에 해석하는데 여러분들 요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하시고 그림을 그려서 한 번만 해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간을 내어서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4번인데요. 14번 한번 보죠. 다음 그림과 같은 사면에서 AC는 가상 파괴면을 나타낸다. 세기 ABC의 활동에 대한 안전율은 얼마인가? 자, 요 문제는, 자, 공식이라보다는 조금 삼각함수를 조금 알아야 되는 문제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복잡한 건 아니고, 간단하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사면의 높이가 3m고요. 자, 세기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에서는 요각과 높이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면은 무슨, 이, 사면의 무게의 W를 알아야 되는데 W는 결론적으로 뭐냐? 어떻게 돼요? 감마 곱하기 부피 V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감마 곱하기 A 곱하기 D로 1m인데 요 삼각형의 면적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는데 우리가 높이밖에 모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뭡니까? 삼각형은 어떻게 됩니까? 요 밑변 BC 곱하기 높이 H 나누기 2죠. 공식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요 각도를 써야 되는데 우선 어떻게 됩니까? 요 각이 60도니까 여기 30도가 될 거고요. 여기 40도니까 여기 50도가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뭡니까? 탄젠트 30도는 요거 3m분의 요 거리가 될 거고요. 탄젠트 90도는 3m분의 이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거리에서 이 거리 빼면은 BC 거리가 나오겠죠.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자, 그러니까 우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보기로 하죠. 우선 첫 번째가 점착력의 단위 한산인데요. 점착력 C 이꼬로 0.2kg/cm 적어보면 2톤/m 적업이죠. 왜? 1kg 대신에 톤으로 권치려면 1000을 곱해줘야 되고요. 센티미터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100 곱하기 100이니까 만이죠. 만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부 자릿수가 하나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우선 보죠. 우선 세기 A, 두 번째가 세기 ABC의 크기인데 첫 번째 BD의 거리. 자, BD 요거 BD 요거리 거리. 자, 요거는 뭡니까? 요거리 걸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요거 보면 되죠. 탄젠트 30도는 요거 3m분의 BD다.
BD다. 그럼 어떻게 돼요? BD는 3m 나눠줘서 이렇게 곱해주겠죠. 3 곱하기 탄젠트 30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얼마냐? 3 곱하기 탄젠트 30도 하니까 얼마예요? 1.7321이 나올 거예요. 자, 이것이 1.7321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DC 그리. 자, 그럼 뭡니까? 요 각도니까 돼. 요 삼각형을 생각하면 되니까요. 어떻게 돼요? 탄젠트 50도죠. 탄젠트 50도는 어떻게 돼요? 3분의 DC. 그러니까 자, DC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탄젠트 50도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탄젠트 3 곱하기 탄젠트 50이니까 3.5753. 그러니까 얼마예요? 3.5753 빼기 1.7321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BC는 1.8432m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각형의 면적은 나왔어. 그러니까 무게 W는 삼각형의 면적 A인 2분의 1 곱하기 선분 BC 곱하기 H 단위 무게 감마 하니까 얼마냐면 4.98톤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나왔습니다. 자, 우선 상식적으로 무게 W가 이제 있다 칩시다. 이렇게. 자, 무게 W가 이렇게 쓰면은 자, 지금 이 그림에서 요것이 40도니까 그래도 요 각도가 40도다는 거죠. 40도.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법선력을 구해야 되고요. 법선력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요것에 대한 전단력을 구해야 되죠. 자, 그러면 40도고, 이거는, 여기 90도니까요. 여기 50도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40도가 되죠. 40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요 무게, 파란색 요게 W니까, 내려가려고 하는 힘은 어떻게 됩니까? W 곱하기 사인 40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법선력은 어떻게 됩니까? W 곱하기 코사인 40도가 되겠죠. 이건 뭐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한번 보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AC면에 작용하는 W의 AC면에 작용하는 이 W에 대한 법선력. 자, 법선력이죠. 그러니까 W 곱하기 코사인 40도죠. 그죠? 그러니까 W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그래가지고 코사인 40도니까 3.91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AC면에 작용하는 전단력. 자, TA죠. 전단력이 요거겠죠. 그죠? W 곱하기 사인 40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4.98 곱하기 사인 40도 하니까 3.20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C 길이를 알아야 되죠. 자, 요거. 자, AC 길이는 뭡니까? 여기 40도니까 요 직각삼각형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높이가 3m니까 사인 40도는 선분 AC분의 3m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AC는 어떻게 됩니까? 3 나누기 사인 40도.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3 나누기 사인 40도 하니까 4.667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작용하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안전열부터 한번 계산해보죠.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우선 안전열 F에서는 자, 파괴하는 녀석은 이 전단력이죠. 전단력 분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요 법선력 때문에 생기는 여기는 마찰력. 즉 W 곱하기 코사인 40도 곱하기 탄젠트 마찰각 이게 있을 거고요. 그냥 마찰에 대한 저항이 있을 거요. 그 다음에 점착력에 대한요. CL 있겠죠. CL. 요 L이라는 것은 뭡니까? AC의 길이겠죠. AC. 점착력 C가 이면을 따라서 작용할 거니까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나오죠. 우선 점착력에 의한 저항을 보면요. C 곱하기 AC니까 9.3344톤이 나올 거요. 마찰력에 의한 저항력 W 곱하기 W 곱하기 코사인 40도 곱하기 탄젠트 파이 하는 거 여기 얼마냐면은 0.6718이 나오는데 자 어쨌든 간에 계산을 하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자 C 곱하기 AC하고 법선력에 의한 마찰력을 계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숫자를 쭉 넣어보면은 3.13이 나왔습니다. 이 공식도 뭐 공식을 외워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개념을 파악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7 용어 설명인데요. 용어 설명은 여러분들 뭐 토질미 기출에서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나열했는 거니까 간단하게 문제 나왔던 것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일축 압축 시험인데요. 일축 압축 시험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점토의 압축성이나 강도 추정을 하기 위한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 방법은 뭡니까? 비안밀 비배수 시험 UU 테스트에서 시그마 3 이꼴 0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시그마 1과 시그마 3가 있는데 시그마 3가 0이니까 일축 압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 주옥력만과 파괴면 즉 수평면과 파괴면이 이루는 각도는 어떻게 됩니까? 45도 플러스 2분의 파이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축 압축 관계에서 공식에서 QU는 2배의 CU 곱하기 탄젠트 45도 플러스 2분의 파이
뭐 이건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만약에 파이 꼴 0이면 어떻게 됩니까? 탄젠트 45도 2분의 파이가 1이 되니까 2배의 CU가 되고요. 이거는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투 수량인데요. 자, 공식이 되죠. Q는 K 곱하기 H의 ND분의 NF. 주의하실 것은요. ND는 등수도 면의 수고, 등수도 수가 아니라 등수도 면의 수고요. 그 다음에 NF는 유선이 아니라 유로의 수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비당성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K는 K, 루트 KH 플러스 KZ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주의하실 것은 등수도면 유로다. 그거 다 아는 내용이고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시험 문제 하루에 대해서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을 더 곱해주면 되니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관련 문제를 보면요. 자, 핵심 문제에서 첫 번째 것인데요. 자, 흑댐에서 유선망이 그림과 같이 주어졌을 때 댐의 단위 폭당 하루에 침투하는 유량은 몇 메타 삼상인가? 자, 하루에 자, 보죠. 자, 이거는 Q 이꼬로 KHND 분의 NF 곱하기 시간 T인데요. 1일에 대한 침투 수량을 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대한 것을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투수계수 K가 0.001cm per 분이니까 메타 단위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0.004개 1이 되고요. 곱하기 H는 20m로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ND가 몇입니까? 그림상에서 9개죠. ND가 9개고요. 그 다음에 NF 유로의 수가 3개가 되겠습니다. 3개. 하나, 둘, 3개죠. 그죠? 자, 그거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 뒤에 60 곱하기 24는 뭐냐면 1일당 침투 수량이니까 지금 투수 개수가 센티미터 per 밀이니까 분이니까 60을 곱하면 시간이 되고요. 다시 24를 곱하면 하루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메타 삼성 per day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다음 그림과 같이 5톤 per 메타 제곱의 외력이 무한대의 지표면에 작용하는 경우 A점에 작용하는 초연질 응력은 얼마냐? 만약에 5톤 per 메타 제곱이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마 곱하기 H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4 곱하기 2.0이 되는데 5가 돼 있으니까 5만 더 더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쉽게 어려운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요. 집안에서 흙을 채취하여 1축 압축 시험을 시행한 결과 파괴 경사각이 알파 이꼬로 65도였다. 알파 각이 65도였다. 파괴 영역이 5.4톤 per 메타 제곱했을 때 이 경우에 점착력은 얼마나? 자, 이 경우 무슨 내부 마찰각 파이를 알아야 되는데, 자, 파괴면이 이루는 각 알파는 어떻게 됩니까? 45도 플러스 2분의 파이죠. 공식이, 그죠? 그러니까 알파 대신에 60을 집어넣으면요, 파이는 30도가 나옵니다. 그거 뭐, 이해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초 압축 강도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QU는 2배의 CU 곱하기 탄젠트 45도 플러스 2분의 파인데 제가 토질 및 기초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로 CU 구하는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CU 구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식을 이항하면은 2분의 QU 곱하기 탄젠트 45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죠. 그러면 수식을 대입하면은 1.56이 나옵니다. 자, 이것으로 4장 지금 토질력학은 다 했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토질 및 기초에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개념을 우선 좀 생각하시고요. 단지 공식만 외워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공식을 조금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